입장의 거꾸로 과학교실 시작합니다. 오늘의 배움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6단원 유전과 진화에 대해 배워볼 건데요. 먼저 기본적인 용어를 보고 가겠습니다. 형질과 유전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우선 형질이라고 하는 것은 목소리, 눈동자색, 머릿결, 키 등과 같이 생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형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냥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형질, 즉 특징들이 부모에게서 자손으로 전달되어 자식이 부모를 닮게 되는 현상, 이것을 우리는 유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유전학에서는 이 멘델의 실험을 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멘델이 말한 실험에 대해서 멘델의 실험의 기본 용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델은 순종, 잡종, 타가수분, 자가수분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이 순종은 말 그대로 순수혈통이에요. 한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의 구성이 같은 개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잡종은 이제 말 그대로 잡종 섞어 놓은 거죠. 한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의 구성이 다른 개체를 말합니다. 이 타가수분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체의 꽃가루를 다른 개체의 암술머리에 옮기는 것. 사람으로 치면 이제 남자 여자가 만나서 자손을 번식하는 방법을 말하고요. 자가수분이라고 하는 것은 한 꽃 안에서 자신의 꽃가루를 자신의 암술머리에 붙이는 것. 즉 사람으로 치면은 이제 남녀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뭐 남자 혼자 혹은 여자 혼자서 자손을 낳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예로 적절한지 모르겠네요. 자,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그림은 지금 자가수분과 그리고 순종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꽃에는 이제 수술과 암술이 있는 꽃이 있는데요. 수술은 꽃가루를 뿌리는 곳이에요. 사람으로 치면 정소가 되는 곳이고요. 암술은 이제 사람으로 치면은 난소가 되는 곳입니다. 자, 수술에 있는 꽃가루를 부추로 묻혀서 암술에다가 닿게 해줘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성숙한 씨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씨를 심어서 꽃이 피게 되면은 처음 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온 씨인데 자기 자신과 똑같은 유전자를 갖는 꽃이 생기게 되죠. 자,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 꽃의 유전자만 받게 되는 거죠. 얘는 순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제 교배하는 방식을 자가수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그림은 타가수분과 잡종을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지금 여기 주름진 완두콩으로부터 생장한 꽃이 있고요. 둥근 완두콩으로부터 생장한 꽃이 있습니다. 자, 이 친구는 주름진 완두콩의 유전자를 갖고 있고요. 이 친구는 둥근 완두콩의 유전자를 갖고 있겠죠. 그랬을 때 여기 주름진 완두콩으로부터 자란 이 꽃에서부터 꽃가루를 묻혀가지고 요 둥근 완두콩에다가 옮겨줍니다. 그럼 여기서 교배가 일어나겠죠. 자, 이 꽃과 이 꽃이 서로 교배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은 이제 타가수분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자라난 이 씨앗에는 둥근 완두콩의 유전자도 있을 테고 주름진 완두콩의 유전자도 있겠죠. 이런 것을 이제 잡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멘델의 유전 연구를 볼 건데요. 그 전에 멘델이 사용한 유전 연구 재료가 완두인데요. 굳이 완두로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완두는 첫 번째 장점이 한 세대가 짧고 자손의 수가 많아요. 자, 만약에 유전 연구를 사람을 이용해서 했으면 굉장히 좋았겠죠. 하지만 사람은 세대가 깁니다. 무려 한 세대가 뭐 30년은 지나야 되죠. 그리고 자손의 수도 많지가 않기 때문에 연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인위적인 교배가 자유롭습니다. 마음대로 막 씨를 만들 수가 있어요. 사람으로 연구하는데 마음대로 자손을 낳게 할 수는 없겠죠. 자, 세 번째로 대립 형질이 뚜렷합니다. 이것은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구하기가 쉽고 재배하기 간편합니다. 완두가 그렇기 때문에 유전 연구에 큰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대립 형질이라고 하는 걸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꽃이 보라색이냐 흰색이냐, 완두콩의 씨앗이 둥그냐 주름지냐, 완두콩의 씨앗이 황색이냐 초록색이냐, 완두가 매끈하냐 주름지냐, 뭐 초록색이냐 황색이냐, 이렇게 딱 구별되는 특징들을 대립 형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별되는 대립 형질들이 있어야지 비교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유전 연구를 할 때 이렇게 해보니까 둥근 것만 나오네. 이렇게 해보니까 주름진 것도 나오고 둥근 것도 나오네. 이렇게 비교가 되기 쉬워야 연구를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완두가 그 대립 형질이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실험 연구로서 참 적절했던 거죠. 자, 이제부터 멘델의 실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멘델이 처음에 유전 연구를 시작한 이유가 애초에 그 흰색 머리 남자와 흰 머리 남자가 만약에 검은 머리 여자가 만나면은 그 아래에서 나온 자녀는 뭐 회색 머리일 것인가 요런데 의문을 품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이게 이제 유전이죠. 유전 관계를 보기 위해 실험을 해봤는데요.
만약에 자주색 꽃과 흰색 꽃을 교배를 시키면은 그 아래 자손에서는 이 중간 색깔인 뭐 예를 들면 분홍색 꽃이 나올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해봅니다. 처음에 순종의 완전 순종의 자주색 꽃과 순종의 흰색 꽃을 교배를 시키게 되는 겁니다. 타가소분을 통해서 서로 교배를 시켜요. 그리고 나서 나온 잡종을 보게 됩니다. 자, 이때 이 첫 번째로 나온 것을 잡종 1대라고 부릅니다. 이 순종 두 개를 섞어서 처음으로 나온 1대로 나온 잡종이란 뜻이죠. 그렇게 해서 실험을 해봤더니 자주색 꽃이 나오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흰색이 뭐 분홍색이 나오든지 다른 색깔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많이 여러 번 해봐도 계속 자주색 꽃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상하다 해가지고 여기서 또 한 번 이 자주색 꽃 잡종 1대에서 나오는 이 자주색 꽃을 자가소분을 시켜서 잡종 2대를 얻어보게 됩니다. 여기서 자가소분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를 얻어봤더니 그 다음 세대에선 뭐 분홍색이 혹시 나올까 해봤더니 그 다음 세대에서는 자주색 꽃 3개가 나오면 흰색 꽃 1개가 나오는 비율로 3대1의 비율로 계속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더라 하는 거였습니다. 자, 이 실험 결과를 보고서 멘델이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자주색 꽃과 흰색 꽃을 섞었을 때 자주색 꽃이 나왔죠. 그런데 자주색 꽃을 자가소분시키면은 당연히 다시 자주색 꽃이 나와야 될 것 같지만 의외의 결과가 나오게 되죠. 자주색 꽃만 나온 게 아니고 자주색 꽃 3개에 흰색 꽃도 나오게 됐습니다. 자, 이 자주색 꽃에서 흰색 꽃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 흰색 꽃을 갖고 있는 그 유전자, 흰색을 나타내는 유전자가 이 안에 숨어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멘델이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잡종 1대에는 자주색 꽃만 나타나게 되지만 그 안에는 흰색 꽃의 유전자가 숨어 있구나. 그렇다면 색깔을 나타내는 유전자 안에는 뭔가 밖으로 나타날 수 있고 숨어 있어야 되는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우열의 관계라고 해보자. 그렇게 해서 멘델은 첫 번째 유전의 법칙인 우열의 법칙이라는 것을 정립하게 됩니다. 자, 우열의 법칙은 유전자를 우성 유전자와 열성 유전자로 나누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 겉으로 나타나는 형질은 우성 형질이라고 부르고 겉으로 나타나지 않고 유전자로 숨어서 존재만 하는 형질은 열성 형질이라고 하자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방금 꽃에서는 자주색 꽃과 흰색 꽃을 섞어서 나온 잡종 1대에선 자주색만 나왔죠. 겉으로 자주색만 드러났으니까 자주색이라는 형질이 우성이 되고요. 이 흰색이라는 형질은 숨어 있다가 다음 세대에서 나왔으니까 열성 형질이라고 부릅니다. 자, 완두콩의 모양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완두콩의 모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둥근 것과 주름진 것이 있는데 둥근 모양이 무조건 잡종 1대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둥근 모양이 우성이고 잡종 2대에서 다시 주름진 게 나오는데요. 얘를 이제 열성이라고 합니다. 완두콩의 색도 마찬가지죠. 노란색 완두콩과 초록색 완두콩이 있으면 무조건 노란색 완두콩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초록색 완두콩은 잡종 2대에서 다시 나오게 되고요. 자, 이렇게 서로 다른 대립 형질을 갖는 순종 개체를 교배했을 때 잡종 1대에서 나타나는 형질을 우리는 우성 형질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사람도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도 예를 들면은 쌍꺼풀도 마찬가지죠. 쌍꺼풀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죠. 이때 만약에 두 유전자를 다 갖고 있으면은 쌍꺼풀이 있는 것이 우성입니다. 또한 키가 크고 작은 걸 따졌을 때는 키가 작은 것이 우성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자, 멘델은 이 우열의 법칙에서 끝나지 않고요. 멘델의 유전 법칙 두 번째, 또 분리의 법칙이라는 얘기를 또 합니다. 이것은 뭐냐? 이런 것이 또 의문이었던 거예요. 멘델의 실험을 보면은 지금 잡종 2대에서 다시 흰색 꽃이 나타났죠. 자, 잡종 1대는 스님없이 자주색이었는데 잡종 2대에서 흰색 꽃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좀 전에 말했던 열성인자 덕분에 나타나게 된 건데요. 그렇다면 이 열성인자가 어떻게 살아남아서 다시 나타날 수 있겠느냐? 자주색 꽃의 우성인자와 열성인자가 함께 있으면 무조건 우성이 나타나야 하는데 어떻게 여기선 열성인자가 나타나겠느냐? 그걸 고민해 보니까 혹시나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본 게 바로 이거 분리의 법칙입니다.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두 유전인자, 즉 자주색이냐 흰색이냐를 나타내는 두 유전인자가 서로 섞이거나 사라지지 않고 각각의 생식세포로 분리되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분리의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번에 완두콩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지금 완두콩을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새로운 용어를 하나만 더 배우고 갈게요. 이렇게 영문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기호로, 영문으로 기호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유전자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을 표현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전을 공부할 땐 두 개를 다 섞어서 쓰고 있는데요. 주로 이 유전자형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유전자형을 표현할 때 대문자 R로 표현하는 게 있고 소문자 R로 표현하는 게 있어요. 이때 대문자로 표현하는 것이 보통 우성입니다. 그리고 소문자로 표현하는 것이 보통 열성이 되겠죠. 자, 완두콩에서는 이렇게 둥근 완두콩이 우성 유전자가 되고요. 이렇게 주름진 완두콩이 열성 유전자가 됩니다. 자, 이때 지금 첫 번째 순종을 보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순종의 둥근 완두콩의 유전자 형태입니다. 이때 요 위치에, 요 대립 유전자라고 써 있는 요 위치에 바로 이 대문자 RR, 즉 둥근 완두콩을 결정하는 유전인자가 들어있는 거죠. 자, 반면에 이 열성 유전자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염색체의 요 위치에 열성 이 주름진 것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네 둘이 이제 잡종 1대로 가면은 서로 반반씩 섞이겠죠. 반반씩 섞인다라는 것은 여기 있는 애와 여기 있는 애가 각각 이렇게 하나씩 함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보면 이제 대립 유전자의 위치에 둥근 것과 주름진 것이 서로 같은 위치에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같이 얘랑 얘랑 서로 지금 따로 들어가 있죠. 얘는 여기 들어가 있고 얘는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분리돼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분리의 법칙입니다. 이렇게 한 군데에 R과 R이 대문자 R과 소문자 R이 함께 있지 않고 각자 분리되어 들어간다. 자, 이렇게 분리되어 들어가면은 아까 봤던 그 자주색 3개와 흰색 1개가 나오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 지금 이 과정을 보면은 지금 여기는 순종이죠. 순종들이 있습니다. 순종에서 교배를 서로 시킬 거예요. 타가소분을 통해서. 그럼 이 유전형 R이 있으면은 여기서 하나만 줘야겠죠. 대문자 R 하나만 빠져나올 겁니다. 자, 여기가 표현형이 2개인 이유는, 유전자형이 2개인 이유는 항상 상동 염색체니까 이게 항상 쌍으로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생식세포를 만들 때는 절반으로 줄여야겠죠, 염색체가.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소문자 R이 2개면은 교배를 시키면 생식세포는 하나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2개가 만나서 대문자 R과 소문자 R을 갖고 있는 요 잡종 1대를 만들게 되겠죠. 잡종 1대에서는 우성인 둥근 완두만 나오게 될 거고요. 근데 얘를 이제 자가소분을 시킬 겁니다. 이 똑같은 애랑 소분을 시키는 게 결국 자가소분이죠. 자가소분을 시킬 건데 이때 여기서는 이 대문자 R을 생식세포로 줄 수도 있고요. 이 소문자 R을 생식세포로 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대문자 R을 생식세포로 줄 수도 있고 소문자 R을 생식세포로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얘네가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죠. 둥근 유전자 대문자 R과 주름진 유전자 소문자 R이 분리돼서 서로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분리의 법칙이에요. 굉장히 말이 어렵죠. 선생님도 말하다 보니까 좀 어렵게 한 것 같네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 대문자 R끼리 만나게 되면은 마치 순종과 같은 그런 둥근 완두콩이 생길 거고요. 이 소문자 R과 이 대문자 R이 만나면 대문자 R과 소문자 R이 서로 섞여 있는 것. 얘는 얘 잡종 1대와 똑같죠? 둥근 완두콩이 생길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대문자와 소문자가 만나니까 둥근 완두콩이 생길 거고요. 그런데 여기 이 소문자 R과 소문자 R이 만나는 얘는 결국 우성인자가 없고 열성인자만 있으니까 주름진 완두콩이 생기겠죠. 즉 3대 1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겠죠? 자, 이 분리의 법칙 덕분에 3대 1의 확률로 이 열성인자를 잡종 2대에서도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조금 어렵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결국 우열의 법칙이라는 것은 잡종 1대에서 우성인자와 열성인자가 나타나며 이때 우성과 열성이 함께 있으면 무조건 우성이 표현된다, 겉으로. 그것이 우열의 법칙이고요.
두 번째 분리의 법칙 같은 경우는요. 이 우성인자나 열성인자 같은 이런 유전인자들이 함께 섞이지 않고 각각 분리돼서 염색체에 따로따로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수업이 좀 길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